한 주간 정도 되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꽤 보장이 되고 있지 않나? 좀 낮은 축에 속하지 않나. 하이 한 70, 8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워져서 자유로워지면은 한 상위권에 안 들어갈까요? 예, 주말 동안에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선진국 가운데 거의 꼴찌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또 한편에선 뭐 이렇게 매체도 많은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이런 반응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어떻게 측정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정확하게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세계 언론 자유 순위는요, 대표적으로 세계 두 곳 기관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최근 결과에서는요, 한국이 OECD 34개국 중에 30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론 자유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나라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최하위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또 있고요. 또 다른 기관이 국경 없는 기자회입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자료를 냈는데 180개국 중에서 60등이었습니다. 자, 이 순위는요, 2010년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180개국 중에 60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그 앞서가는 나라들 중에로 치자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보신 프리덤 하우스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 출산율, 뭐 또 부패 지수, 또 평균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최하위였는데 하나를 더 얹어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습니까? 국경 없는 기자회의 경우에는요, 2002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니까 7개 지표에 87개 문항을 각국 기자나 뉴스 종사자, 학자들 이렇게 여러 명한테 물어서요,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자, 어떤 질문이길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점수가 짜게 나오는 걸까? 한번 몇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언론인이 정부 자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항목도 있었는데요. 우리 기자들이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지 아마 이 화면을 보면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별적인 방송 인터뷰나 뭐 취재 같은 건 안 된다는 건가요? 그것 역시 대변인으로 단일화한다. 낙정도 특정도 없다. 제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큰 기사거리는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대변인은 아닙니다만은 초기의 대변인이었죠. 다른 사람은 취재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라는 기조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면 그건 좀 문제다라는 생각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는 기사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변인이 정보를 통제한다. 근데 사실 뭐 윤창중 전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대변인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통일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요. 정부에서 계속 대변인의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자들이 나쁘다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보면은요. 정부가 미디어의 제작진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관련 멘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걸렸는데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야, 우선 좀 패는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쏴 그랬더니 막. 지금 메모 직진했다 그래가지고 빼고 막 이러고. 내가 보니까 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확인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주 등장하시네요, 이번은 좌우시간. 후보자 시절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 이른바 김치찌개집 사건이었습니다. 즉 기자들이나 언론 학자들이 듣기에는 정부 여당이 미디어 제작진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로 당연히 들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역시 나쁜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거고요. 또 다른 질문 보면은요, 사전 검열이나 모니터링이 그 나라에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당시 KBS 보도국장이 이런 이야기했죠. 청와대로부터 해경 비판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역시 기자들이 응답할 때는 사전 검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또 명예훼손법이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를 가로막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자, 지난해 저희 팩트체크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 릴레이가 지금 펼쳐졌던 만큼 그렇다라고 응답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이제 완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느냐.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뭐랄까 다른 변수들이 많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요, 너무 급격하게 순위가 변동하는 것, 이게 설문조사 방식이기 때문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이런 어떤 조사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여전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자유로운 의사 표현들을 제약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스테펀 해그드라고요. UC 샌디에고 석좌 교수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친 명예훼손 처벌, 그리고 또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요.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그래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늘 그 1, 2위를 다투는 무슨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 높게 나옵니까?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요. 1766년에 이미 헌법의 4개 기본법 중에 하나로 언론자유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1766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미국보다 훨씬 앞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어쩌면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그러네요. 조치였는데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정부기관 자료의 열람권이 완전히 보장돼 있고요. 또 취재원에 대한 보호가 법적으로 보장된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데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이런 북구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1766년이면 우리는 어느 시대? 영정조 시대?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영조 42년이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지 4년 되는 그런 거예요? 해였던 예. 건데요. 자, 그 당시에도 이제 조정의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관이 있기는 했지만 백성들에게까지 이런저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 자유가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예. 스웨덴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언론 자유의 그 정신을 가졌던 것이 250년이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우리에 비하면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짧은 역사였던 만큼 앞으로 우리도 이제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핀란드의 법무장관이었던 리나 루타넨이 언론 자유와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거라고 기대하겠는가?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34개국 중에 30위인 한국의 언론 자유요. 하위권 탈출의 해답 어쩌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